6장 평화는 이원성을 넘어선 근원에서 옵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대천사 유리엘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서 보아왔던 대부분의 독재가 자신이 평화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일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하거나 실제로 죽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인이 평화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폭력이 평화로 이어질까요? 이원성 의식에 기반을 둔 타락한 존재들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와 현재의 세상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이 폭력과 살인을 통해 평화라는 명분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평화라는 명분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생각에 빠져들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내 형제인 다른 마스터들이 여러 방식으로 설명했듯이 그것은 분열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방식들로 무대를 꾸며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의 기반은 지구에서 어떤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특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 여러분은 종교가 어떻게 특정한 기준이나 목표를 정해왔는지 많은 예를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 종교의 일원이 될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종교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기준을 신이 정의했으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믿는 진실한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신의 의지이고 그들이 개종을 하지 않으면 강요하는 것도 신의 의지입니다. 만약 그들이 강요에 응하지 않는다면 죽여도 된다는 것이 신의 의지입니다. 신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신의 나라가 지구상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적 물질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 이념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공산주의가 마르크스주의 이념이 진실로 불가피한 역사적 필연성에 기반을 두었다면 어쨌든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텐데 굳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타락한 존재들의 논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유토피아를 가져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육화하여 지구에 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구에 확산시켜 온 근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목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죽이기 위한 수단조차 그 목표의 중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했듯이 아주 단순한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 유토피아가 과연 역사적으로 필연적이었다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전지전능한 신이 완벽한 우주를 창조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자매들을 죽이면서까지 전지전능한 신을 도와야 할까요? 물론 타락한 존재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원적 논리의 안개에 눈이 멀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은 이렇다고 주장하고 저쪽은 그 반대라고 주장하기에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평화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란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상황이 생겨서 총체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은 과부하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관념들 사이에 낀 전쟁의 안개. 군사 용어에 전쟁의 안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투에 참가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폭발, 살인,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전장의 혼란에 의해 완전히 압도됩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촌의 삶을 하나의 전쟁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타락한 존재들은 삶을 전쟁터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을 이러한 전쟁의 안개, 즉 온갖 관념, 주장과 반박 사이에 낀 전쟁의 안개로 둘러싸려고 합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어제 사이클로피아께서 말했듯이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단 한 가지 목적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지구상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은지 결정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분별할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리와 권위를 가졌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가오는 이들에게 취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이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나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데 끌려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많은 독재 정권의 기반입니다. 일부는 노골적인 폭력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왜 독재자가 옳고 왜 특별한 권위가 있는지에 관한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여러분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은 이것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수많은 사람 역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의 민주국가들에서조차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생각 뒤에 숨겨진 거짓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과 흑백 논리 사고방식. 이런 현상은 더 작은 민주국가들보다 흑백 논리 사고방식에 취약한 미국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만약 미국의 집단의식이나 평균적인 미국인의 사고방식을 남한이나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몇몇 작은 민주국가의 사고방식과 비교해 본다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자신들이 그 나라 사람들보다 흑백 논리 사고방식에 훨씬 더 많이 사로잡혀 있으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에도 훨씬 더 많이 속았음을 알고는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자유민주국가라고 주장하는 미국이 이 행성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논리적인가요? 자신들이 평화로운 국가, 자유로운 국가, 민주주의 사회의 한 예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행성의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외적인 주장은 미국이 지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만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므로 남한을 북한으로부터 또한 다른 나라를 이런저런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지 타락한 존재들이 만든 안개 때문입니다. 미국과 미국인들을 뒤덮은 전쟁의 안개 때문에 그들은 이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보지 못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미국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미국의 군대와 군인들, 여성들의 삶이 미국에 헌신하지 않고 자유의 대의 명분에도 헌신하지 않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명분을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자주 이용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 기업들은 실제로 독재의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재 기업들이 소위 자유민주국가인 미국을 조종하면서 소수의 주식 보유자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미국에서 젊은 남녀의 삶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것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군대일까요? 아니면 엘리트에 의한, 엘리트를 위한 군대일까요? 아니면 전쟁터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엘리트의 자녀가 아니므로 그 군대가 실제로는 엘리트의 군대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들은 보통 병력의 의무를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관점을 극복하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알다시피 그리고 다른 마스터들이 말했듯이 집단의식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되어 온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볼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인들의 의식을 남한, 덴마크, 스웨덴 사람들의 의식과 비교해 본다면 이들 더 작은 민주국가들은 아주 오래전에 자기 삶의 관점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을 포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이들 나라는 엄밀하게 말해 국가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관점을 따르도록 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국가의 많은 사람도 지구의 모든 사람이 민주사회에 살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자신이 자유민주국가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심리적으로도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기 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서사적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략하기로 결정했을 때를 돌아보세요. 이라크를 독재자에서 해방하고 민주사회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상황을 그가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세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악의 축으로 이란이 있었고 북한도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성공했다면 악의 축이 북한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부시 뒤에 있는 사람들과 더 높은 영역에 있는 타락한 존재들, 그리고 아스트랄계의 데몬들이 계속 정당화할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오, 저기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독재 정권이 하나 있다. 그 다음은 여기이고 그 다음은 저기다. 그것이 언제 끝날까요? 아마도 그것은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지구의 모든 독재자를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독재 정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다른 독재자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미국 자체가 하나의 독재 정권이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구에서 독재의 시대가 끝나기 위해서는 임계 수치의 사람들이 깨어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호련히 깨어나서 임금님은 벌거벗었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